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도시개발을 추진 중인 전주 천마지구에 있는 전주대대가 김제, 익산과 인접한 도도동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대하는 김제와 익산시장은 급기야 국방부를 방문해 이전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주 항공대대 근처에 사는 김제와 익산 주민들. 허공을 가르는 헬기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헬기로 도착하는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자신들의 처지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재작년 항공대대가 들어선 뒤 소음 피해가 막심한데 사격장과 탄약고를 갖춘 전주대대까지 이전한다고 하니 반발하는 겁니다. 항공대가 와가지고 지금 아침 저녁으로 얼마만큼 시끄럽고 소음 피해가 극심한지 몰라요. 또한 만경강 생태공원을 조성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관계를 우리 정세균 국무총리님이 우리 주민들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좀 듣고 가시라고. 전주시와 국방부는 오는 2024년까지 축구장 44개 규모의 전주대대를 지역 내 도도동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이미 국방부 측과 합의각서를 체결한 전주시는 원래 계획보다 늦어진 사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대대 사격장에 방음시설을 갖춰 소음 피해를 막고 지역 농산물을 군부대 식자재로 공급하는 등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앞서 항공대대를 옮길 때 다른 군사시설을 이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전주시가 어겼다는 주민들. 김제시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5만 7천여 명의 주민은 전주대대 이전을 반대하는 데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김제와 익산시장은 급기야 2일 국방부를 방문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5월까지는 주민 동의도 없었고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절차가 완성될 때까지는 전주시에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양해해서는 안 된다. 사실상 전주시 개발을 위해 국방사업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건 도리에 맞지 않다는 김제와 익산 주민들. 하지만 전주시는 올해 안에 행정 절차를 끝내고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고창 일반 산단과 관련해 한 육가공 업체 입주를 둘러싼 고창군과 주민 사이의 갈등에 대해 이미 여러 번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산단에서 절차를 위반한 업체가 나오면서 주민 불신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급기야 주민들은 도청 앞에서 삭발식까지 하며 답답한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고창 지역 주민 20여 명이 전북도청 앞에 모였습니다. 한 육가공업체의 고창 일반 산업단지 입주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생물권 보존 지역에 닥터 살장이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비대위 주민들은 고창군이 단지 계획 변경을 시도하는 등 무리하게 육가공업체 입주를 밀어붙인다고 주장하는 상황. 삭발까지 하며 자신들의 답답함을 호소하다 급기야 80대 주민은 실신해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고창군은 공론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등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검증하자는 겁니다. 국내 최고의 기술진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영역도 하고 검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속 가능한 환경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한다면. 하지만 고창군과 주민 사이의 의견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고창군이 입주 제한 업종으로 돼 있는 육가공업체에 허가를 내줬다며 행정심판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창군은 기업 유치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친 끝에 해당 업체와 입주 계약을 맺었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반 산단에 들어선 한 기업이 최근 공장 운영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주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산업장 같은 경우에는 가동매시 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 생산 공정이 돌아가고 있었고 가동매시 미신고 상으로 확인서를 쓰고 그거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금 진행 중이에요.
비대위 측은 고창군의 입주 계약 파기와 전북도의 단지 계획 변경 불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론하면 공론하지 공론화 검증이 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나 공론화를 하려면 기본을 지켜야 한다. 육가공업체 입주를 둘러싼 고창군과 주민 사이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 비대위 주민들은 이날 고창군의 산업단지 계획 변경 부당함을 내용으로 한 진정서를 전북도에 제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새만금호 해수 유통 논란 벌써 30년째입니다. 그래도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보면 새만금호 담수화를 전제로 한 수질 개선안은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해수 유통을 명문화한 건 아니어서 지역사회에서는 적지 않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북을 방문한 건 지난 수요일. 새만금호에 바닷물이 드나들 수 있게 새만금 기본계획에 명시해달라는 시민사회 단체와 맞닥뜨립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전면적인 해수 유통이 명문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난해 12월부터 해수 유통량을 늘린 결과 수질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는 게 새만금위원회의 평가입니다. 12월 말부터 배수 관문을 하루 1회에서 2회로 확대 개방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수질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새만금위원회는 수질 개선 상태를 분석해가며 올 상반기 안에 단기 대책을 마련해 내후년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의 쟁점인 해수유통 규모와 방법에 대한 검토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농업용수 공급도 새만금호가 아닌 금강의 서포 양수장 등의 물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호를 담수화해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새만금에서 친수 활동이 가능한 수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농림부 등 관계기관에서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고 그렇지만 해수 유통을 명문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즉각 해수 유통을 결단하라고 촉구했고 환경단체 등도 유감을 표명하며 수질 모니터링과 함께 해수 유통 방안 마련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23년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모니터링은 모니터링대로 하면서 해수유통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과 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시작을 해야. 지난 20년 동안 4조 원 넘는 예산을 쓰고도 사실상 수질 개선에 실패한 새만금호. 해수 유통을 늘리면서도 내부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올해로 102주년입니다. 일제강점기 이봉창, 윤봉길과 함께 사무이사라 불리는 백정기 선생이 태어난 곳이 바로 부안입니다. 50명에 가까운 독립유공자의 역사가 깃든 곳이지만 자칫 잊혀져 가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13년 넘게 옥고를 치를 만큼 항일 투쟁에 헌신했던 김철수 선생. 긴 세월이 흐른 사이 그의 생가터는 다른 집들로 채워졌고 수년 동안 살았던 집은 태양광 패널로 뒤덮였습니다. 김철자 숫자. 독립운동 하신 분으로. 독립운동가인데 지금은 돌아가셨고 혹시 알고 계시는지 해가지고. 몰라요. 들어보신 적 없어요? 네, 몰라요. 그나마 김 선생을 기리는 사람들이 세운 추모비만이 그의 항일운동을 기억합니다. 또 다른 부안 출신 항일의병 김낙선 선생. 그를 잊지 않고 찾는 건 이 기적비를 세운 건립추진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 일부입니다. 올해 3.1절에도 김유사를 추모하는 관계자의 발길은 닿았습니다. 그렇지만 부안군이 나서서 3.1절을 기념하는 행사는 올해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횡한 들판 옆으로 볏짚을 올린 정자와 우물이 있습니다.
듬성듬성 비어있는 지붕이 쓸쓸함을 더합니다. 이봉창, 윤봉길과 함께 3위사라 불리는 백정기 의사의 생가터지만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백정기 의사 생가터도 그쪽에 있나요? 그거가 나 생각하고 있단 말만 들었어. 글쎄 나 별로 관심 안 가졌는데. 부안에서 나고 자랐지만 백이사를 성역화하고 기념관을 지은 건 정읍 씨입니다. 그의 면면을 살필 수 있는 시설은 물론 순국비나 추모비도 세워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7살이 돼서야 정읍으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가보훈처에 기록된 본적은 여전히 정읍입니다. 부안도 퇴원하기는 했지만 백정기 의사가 퇴원하기는 했지만 7살 때 정읍으로 가가지고 그 고문이 정읍을 냈다 보니까 독립유공자 50여 명의 역사가 담겨있는 부안. 온몸으로 역사의 반전을 이뤄낸 지역의 애국소녀를 기억하고 추모하려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정읍시는 지역 개발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건물주와 세입자를 불러 모아 상생 협약을 맺으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지만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멀쩡했던 천장이 뚫리더니 바닥엔 하얀 잔해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영업하고 있으면 찻집에 손님까지 있었지만 공사는 강행됐습니다. 6년째 찻집을 운영 중인 세입자는 건물주의 횡포가 황당하다고 말합니다. 저를 영업을 해야 할 목적으로 개고장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철거를 하셔서 영업을 못하게 한 거죠. 하지만 건물주의 입장은 다릅니다. 수십 년 전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에 대해 정읍시에서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네, 저는 시에서 하라는 대로 불법 건축물 철거를 했을 뿐인데 이게 잘못된 거는 난 볼 수 없습니다. 세입자께서 그걸 갖다 본인도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전통 찻집이 모여있는 이 쌍화차 거리는 정읍시가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추진한 곳입니다. 정읍시는 4년 전 이 거리를 명소화하면서 임대료가 올라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건물주와 세입자 22명과 함께 상생협약을 맺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임차 계약은 갱신 시점에서 3년 동안 유지하고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의 경우 9% 이하에서 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근데 18년도 1월 달에 당장 제가 계약을 할 때에는 그거는 별도고 2층도 제가 건물을 인수해야 되고 세도 1층도 1000에 50을 살고 있는데 1000에 10만 원을 더 올리시겠다라고 저한테 계약 조건을 얘기하시니까 하지만 있으나 마나한 협약이 돼버린 상황. 협약서 자체가 어떤 법적 구성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뭐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하지만 뭐 그쪽 이면으로는 뭐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네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자영업자들이 겪는 가장 큰 부담 임대료. 임대료를 깎아주면 세액공제 혜택을 더 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도 연장됐지만 상생협약까지 맺은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저희 전북방송은 우리 지역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코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에서 난 건강한 재료로 특별한 맛을 내는 김제 청년 창업자들을 소개합니다. 정명기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떡 익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오르는 방앗간. 갓 쪄낸 말랑말랑한 떡을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직접 만든 딸기잼부터 블루베리나 치즈를 곁들인 백설기 떡까지 색다른 떡을 만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잼이 들어가는 설빙자 설기고요. 이제 치즈가 들어가는 치즈 설기도 있고, 딸기잼이 들어가는 딸기 설기도 있고, 이제 운동할 때 보면 프로틴 가루가 들어가는 프로틴 설기도. 세련된 방앗간에 알록달록한 디저트 떡들. 눈이 호강하는 것은 물론 영양 만점인 떡은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입니다. 유명한 방앗간들 가서 이제 떡 만드는 법도 배우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배우러 많이 다녔죠. 떡 이제 만드는 법이랑 이제 아이디어 같은 거는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봐서 어떤 떡을 만드는 게 좋을까 해서, 네, 그런 아이디어도 구하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초밥을 만들어내는 가게 주인 박지훈 씨. 연어부터 참치, 새우까지 한 그릇에 담자 알록달록한 모자이크가 완성됩니다. 그때그때 손질한 신선한 생선살에 새콤한 식초는 환상의 조합. 초밥을 배웠었어요. 제가 20살 초반에. 군대 전역하고 나서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그게 저희가 초밥집이어가지고. 아내 진주 씨는 남편과의 호흡을 자랑합니다. 같이 보니까 좋으세요? 네, 좋아요. 낯선 연어살을 보여주며 건강한 맛을 자부합니다. 일반 보시는 연어는 이런 색인데 저희가 숙성해가지고 이렇게 붉은빛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훨씬 더 기름지지 않고 담백하면서 계속 먹을 수 있어요. 막걸리 한 잔을 부르는 전집도 있습니다. 천연재료 치자로 건강과 색을 더한 개성 강한 육전. 정성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 식자재에 대한 그거는 굉장히 있거든요. 기성품을 쓰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달걀옷을 입힌 육전이 노릇노릇 익고 고소하면서도 맛깔스러운 육전에 침이 고입니다. 혼밥족을 위한 모둠전도 있어 1인분만 시켜도 민폐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공간이랄까? 그래서 이제 좀 더 애정이나 이런 것들이 남다르거든요. 청년몰에 입점한 젊은 창업자들은 김제에서 난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내고 있습니다. 정갈하고 깔끔하게 포장된 향어회와 탕, 회덮밥도 새벽에 지역에서 잡아올린 재료로 만든 겁니다. 당일 판매만 하니까 최대한 조금씩 내놓고 이제 팔리는 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평선의 고장 김제 들녘에서 자란 곡물들은 맛과 영양이 풍부한 전통차로 거듭나기도 합니다. 쌍화차는 여기 시장통에 있는 한약방에서 지은 거거든요. 또 김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 부푼 꿈을 안고 창업을 택한 청년들이 하나같이 자부하는 건 건강한 재료로 쓰는 특별한 맛입니다. 저희는 그 화학 조미료를 안 쓰고 그냥 천연 조미료로만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큰 자부심인 것 같아요. 개업한 지 한 달이 넘어가자 입소문을 타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맛있고요. 그다음에 재료도 신선한 것 같고요. 예, 맛있게 잘 먹었어요. 김제를 배경으로 한 작가 조정래 씨의 소설 아리랑에 즐거울 락자를 붙인 청년몰 아리락은 전통시장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먹거리와 청년이 부족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새로운 탄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청년 점주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뒷받침할 계획. 김제 지평선 쌀로 만든 음식점가가 형성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전통시장과 같이 어우러져서 이게 김제 청년물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네 가게 함께 가게. 부푼 꿈을 안고 창업을 택한 청년 10명의 김제 청년몰 아리락입니다. 플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